릴리의 생일이어서 레아는 릴리에게 스파데이를 선물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리를 받기 위해 멋진 핑크 로터스 부티크 스파에 도착한 후 각기 다른 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두 친구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심해! 그림을 보세요. 어느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릴리입니다. 저 웨이터의 쟁반에 있는 음료는 분명히 독이 들어있어요. 릴리는 최대한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해요. 조나는 다른 타임라인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에는 A학점을 받는 학생이었지만 이 현실에서는 낙제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성적이 더 좋아질지 알아보기 위해 그를 정학에 처했습니다. 정학 시간 동안 조나는 몇 가지 퍼즐을 풀어야 했습니다. 퍼즐을 풀 때마다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점수를 얻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두 그림의 다른 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몇 초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종이에 낙서한 흔적이 없어요. 다음 도전에서 조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두 토끼의 차이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조나를 도와주세요. 네, 처음부터 헬멧이었어요. 다나는 월요일에 열리는 대회를 준비하는 수영 챔피언입니다. 시합 24시간 전 다나가 사라집니다. 아무도 다나를 찾을 수 없어요. 다나의 어머니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죄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찾습니다. 모두 수영 선수들입니다. 한나는 마지막 연습 이후 다나와 연락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애슐리는 토요일에 다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지만 다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머리를 손질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설명합니다. 멜라니는 전날 밤 다나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다나가 경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수영 선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확실히 애슐리예요. 수영 선수가 수영 경기 전에 머리 손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젖을 테니까요. 다니엘은 대형 유람선의 선원입니다. 어느 날 선장은 그에게 배의 가장 낮은 갑판으로 가서 보급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선체에 구멍이 났고 아래쪽 갑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니엘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구명조끼를 입고 아래쪽 갑판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위쪽으로 떠오른 다음 다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지 않는다면요. 아멜리는 할머니의 옷장을 둘러보다가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타임머신이었어요. 아멜리는 날짜를 16세기로 설정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루 종일 지역 시장을 둘러보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아멜리를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녀가 시간 여행자라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멜리를 지하실에 가두고 타임머신을 숨긴 곳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멜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아멜리는 지하실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멜리가 그 피아노를 이용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나요? 까다로운 문제지만 올바른 키를 찾을 때까지 계속 연주해야 합니다. 모험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배낭을 챙겨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하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첫 하이킹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은 하루 동안만 버틸 수 있었고 리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4가지 물 공급원이 있습니다. 연못, 호수, 수분이 많은 선인장, 시냇물입니다.
우와, 극비 실험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마이클은 마침내 하이브리드 괴물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냈으니 보상으로 커피와 도넛을 먹기로 했죠. 하지만 자리에 돌아온 후 DNA 샘플이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마이클은 라이언, 제프, 로라를 일렬로 세우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던 중요한 극비 연구 자료를 가져간 게 누구지? 라이언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추가 연구를 하느라 바빴고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프는 하이브리드 생명체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필요한 파일을 찾느라 기록 보관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화장실에 계속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샘플을 가져갔을까요? 마이클은 자신이 하이브리드 괴물을 연구한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제 발로 사실을 고백한 셈이죠. 다음에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애는 겨울을 정말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일을 봐야 했습니다. 애는 일 때문에 눈 내리는 도시로 막 이사했고 가장 추운 겨울을 겪었죠. 하지만 애는 엄청난 눈보라가 치는 동안 쇼핑몰에 가서 빠르게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한 차로 돌아왔을 때 애는 누군가가 차에 침입해서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간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3명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밖에서 차를 닦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레드는 아이들을 위해 옷을 샀고 어른 쇼핑몰 위층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누굴까요? 프란체스카입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야외에서 차를 닦고 있었다고요? 이는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일어났는데 문이 4개 있는 방에 자신이 갇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문을 골라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선택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괴물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빨리 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맨 왼쪽 문에는 오른쪽 문으로 나가세요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도 오른 문입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자유는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표지판을 믿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 문이에요. 표지판을 믿지 말라고 적혀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문은 오른쪽 문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꼭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문은 오른 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올바른 문이 아닌 오른쪽 문을 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라는 거죠. 세 번째 문은 자유는 오직 당신 앞에 있다고 합니다. 오직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제일 오른쪽 문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메이슨은 여동생 제인이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막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동생을 정말 초대하고 싶어 했거든요. 여동생은 메이슨이 가본 장소와 메이슨이 사는 곳에서 찍은 멋진 사진 몇 장만 볼 수 있었어요. 공항에 여동생을 데리러 갔을 때 메이슨은 약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인은 로봇처럼 반응했고 동작도 뻣뻣해 보였어요.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쉬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잠시 후 메이슨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열어보니 놀랍게도 제인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제인은 오빠의 아파트에 있는 제인이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침실에 있는 제인은 밖으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다른 제인을 보고 둘 다 충격에 빠집니다. 둘 다 메이슨에게 자신이 진짜 제인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은 누구를 믿을까요? 깨도 헨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M80. 암호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이 기호는 반대로 된 숫자예요. 이걸 나누면 1133cc 라는 코드를 얻을 수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아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는 헨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왜죠? 오두막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요. 누가 촛불과 불을 켜놨죠? 집은 잠겨 있었어요. 헨리는 모든 방을 확인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일지 짐작이 되나요? 저 지붕 창문이 열려있네요. 누군가가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침대 밑에 숨어 있어요. 보이죠? 그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은 1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아는 샤워를 하기로 했어요. 거실에 돌아왔을 때 헨리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미아는 정원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집 안의 모든 방을 확인하고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못 찾았어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미아가 수색을 시작했을 때 온수 욕조는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닫혀 있어요. 꽤 수상하네요. 미아는 정원을 거닐고 있어요. 갑자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그녀를 밀었어요. 미아는 덫을 밟고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녀는 소리쳤죠. 제발 날 꺼내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미아의 폰이 울렸어요.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 그러면 우물에 영원히 있어야 했죠.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난 다양한 색이 있고 배가 부르면 더 커진다. 날 묶어두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깨질 때 큰 소리를 낸다. 난 무엇인가? 미아가 즉시 맞췄어요. 여러분은요? 정답은 풍선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난 뛸 수 있고 오를 수 있다. 나의 많은 다리로 나무에서 나무로 그네를 탄다. 난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다. 난 무엇인가? 맞췄나요? 거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난 부르지 않아도 밤에 나온다. 누가 훔치지 않아도 낮에 없다. 난 무엇인가? 미아를 도와줄 수 있나요? 정답은 별이에요. 우물 바닥에서 출입구가 열렸어요. 미아는 그곳을 지나 소름 끼치는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세계의 길을 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문에는 위험이 숨겨져 있죠. 첫 번째 문 뒤에는 불을 뿜는 용 한 마리가 자고 있어요. 두 번째 문 뒤 복도에는 고압 전선이 가득해요. 그리고 뱀파이어가 세 번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녀의 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서둘러, 곧 벽이 닫히고 널 뭉개버릴 거야. 미아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그녀는 이 말뚝으로 뱀파이어를 겁주고 쫓아낼 수 있게 벽이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 번째 문을 통과해야 해요. 경찰이 나무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현관에서 미아와 헨리를 발견했어요. 헨리가 막 깨어났어요. 도둑들이 커피에 수면제를 탔어요. 경찰관들은 그 주변을 수색하고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범인들이 기차를 타고 이 나라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무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기차역에서 수상한 4명을 멈춰 세우고 그들의 짐을 검사했어요. 누가 죄가 없는지 알 수 있나요? 대머리인 남자한테 샴푸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손전등을 갖고 있네요.
이 남자는 치약을 3개나 들고 있는데 칫솔은 하나도 없네요. 세 번째 남자만이 범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세 친구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고 종종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만났어요. 그들의 이름은 블루씨, 레드씨, 그리고 화이트씨였어요. 어느 날 그들은 코트 안에 다른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단 걸 알게 되었죠.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 블루씨가 말했어요. 야, 화이트씨. 우리 모두 실제 이름과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눈치챘어? 흰색 셔츠를 입고 있던 남자가 대답했어요. 와, 맞네? 여러분은 이들이 각각 어떤 색깔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블루씨는 흰색이나 빨간색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미 다른 사람이 흰 셔츠를 입고 있단 걸 알죠. 그 뜻은 블루씨는 빨간 셔츠만 입고 있을 수밖에 없단 거죠. 그리고 화이트씨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셔츠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빨간색 셔츠는 이미 임자가 있죠? 그러니 화이트씨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레드씨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겠죠. 미아와 헨리는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